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일단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다행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코스피가 지금 2% 넘게 2,40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4.6% 어제 하락을 아직 다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656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변에 중국 쪽의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쪽의 시장도 출발을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2.58% 역시 앞서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서의 일단은 경제 기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 경제적인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제 이미 홍콩 항생지수가 마감할 때 반영이 됐고요. 이러면서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2% 넘게, 홍콩 항생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더 높게 3% 넘게 상승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어제의 하락을 메우면서 또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에 두 가지를 다 합쳐보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은 어제의 하락을 멈추고 있는 우리의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일단은 탄핵 정국으로 돌입을 해버렸고 지난주에 계엄 사태 충격을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만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별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여행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두산그룹주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산그룹주 어쨌든 뭔가 이 개편을 하면서 두산그룹 재편에 들어가면서 뭔가 집중하는 사업과 이런 것들에 뭔가 줄 세우기를 좀 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일단은 물거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좀 보류를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일단은 추이를 좀 볼까요? 일단 지난 7월에 그룹 재편을 발표를 했고 네. 그때 이 재편안에 대해서 이제 소액주주들 반발 그리고 이제 당국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처리를 했다가 그쵸. 그거를 이제 다시 재편안을 시도했죠. 조금 이제 조건 같은 걸 좀 바꿔가지고 다시 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두산그룹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인적 분할해서 신사법인을 세우고 그 신사법인을 두산 로보틱스 합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두산 밥캡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주는 재편안 이제 추진 그쵸. 중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발표했던 거에서는 두산 밥캡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고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해서 완전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이게 맞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밥켓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거를 떼어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그렇죠. 불만들이 좀 있었고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상법 개정안 이제 이사의 의무가 이제 회사와 주주 이익을 다 대변해내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향이 추진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는 처리를 하고 다시 재편안을 내놨던 건데. 일단은 그때 사실은 두산 밥켓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조금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 밥켓이라는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두산 밥켓 한 주를 이제 아직 영업 적자인 두산 로보틱스 주식 0.6조랑 바꿔주는 그 안을 이제 처음에 내놨기 때문에 그때 두산 밥켓 주주들도 반발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도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꿔서 다시 내놓은 게 밥켓하고 로보틱스 합병안을 일단 포기를 하고 밥켓을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을 보유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사법인 합병 비율을 기존에는 1대 0.031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1대 0.043으로 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이제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주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래 기존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되는 법인이 있잖아요. 인적 분할해서 그 주식 그 법인의 주식 75.3주, 두산 로보틱스 주식 3.15주를 받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 합병 비율을 조정을 해서 이제 다시 내오는 개편안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주식 88.5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주식 4.33주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기존보다는. 다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두산그룹이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서 발표를 했을 때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주식을 이제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꾼 거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단순 환산할 경우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기존원에 비해서 한 39만 원 정도를 더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뭐 이때 발표할 때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10일에 네네, 임시 그렇죠. 주총하고 11월 12일에.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한 다음에 합병 기일이 이제 내년 1월 31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사업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내놨던 거고 이거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호텔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분할 합병이기 때문에 이게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거든요. 네, 일반 결의 그렇죠. 사항보다 이제 깐깐한데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일단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이 의결권 행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었죠.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두산그룹주의 재편 작업, 어쨌든 두산이 지금 로보틱스에 뭔가 진심이고 이것을 뭐 중점적인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 주력 사업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로보틱스를 좀 살려보기 위해서 밥캣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려고 이런 작업을 펼치는 건데 일단은 한번 많은 비판을 받았다가 다시 시도했는데 일단은 다시 시도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받아들일만 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네. 모든 게 다시 또 제로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또 이 국민연금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아연 때는 뭐 어쨌든 고려아연이 뭔가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사태 때는 뭔가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연금이 이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많이 걸 궁금했죠, 그게. 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네네.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제 각각 주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할 합병 안건을 두 회사가 다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68.2% 지분을 들고 있어서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만으로도 이 주총의 특별결의 승인할 수 사항을 있죠, 충분히 그냥. 이제 충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다른 주주들이 반대해도 그거는 이제 크게 무리 밀어붙일 수 없이 있죠. 할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최대 주주인 두산 그리고 두산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지분이 30.67%밖에 안 돼요. 30% 정도. 그러니까 추가 찬성표가 있어야만 그쵸. 이제 예. 특별결의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6.85%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분 확보를 해도 대충 이제 뭐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였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고 그쵸.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총에서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자,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또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걸 어떤 결정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뭐 사실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한 이 분할 관련된 이 개편과 관련된 계획에도 사실 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상으로는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던 좀더 것 같은데 많았나요? 뭐 일단 국내에 이제 이런 의결권 보통은 이런 주총에서 되게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무사들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좋다라고 건의를 하기도 그쵸, 하고 이런데 이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의결권 자무사도 있고 국내 자무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상대성 협의회 아래 있는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라든가 한국 ESG 기준원이라든가 한국 ESG 연구소 이런 데들은 뭐 좀 찬성 의견을 냈었고 네. 글로벌 의결권 자무사 중에서도 뭐 글래스 루이스와 ISS가 약간 양대 산맥인데 글래스 루이스는 찬성, ISS는 반대였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찬성한 쪽의 의견을 조금 보면 찬성한 쪽은 두산그룹이 이제 이런 분할 합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면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할 합병을 하게 되면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사업의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로보틱스는 로보틱스 나름대로 이제 스마트 머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 합병해서 찢어 붙이면 장기적으로는 양사의 기업 가치가 다 높아지지 않겠냐. 네네네. 사실 에너빌리티는 두산마켓 띄어내고 약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서 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 자금을 좀 확보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명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지금 두산그룹의 재편 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는 올라가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면에서 찬성을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개편안에 비해서 보면 소액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게 개선된 게 보인다라는 보였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비해서는 신설법인의 주식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그쵸. 두산 로보틱스 주식도 더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뭐 이 정도면 찬성할 만하지라는 의견이었고 분할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뭐 사실 두산이 분할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그 상법상 있는 이 시장가의 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래요?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로보틱스가 미래 성장성이 너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높은 상태였고 두산 박캡은 이 두산 박캡이라는 회사가 내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분위기였는데 시장가만 놓고 이제 분할 합병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뭐 일반 주주들도 좀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누릴 수 있게 합병 비율을 좀 다시 산정을 했고 이거를 외부 평가 기관에 맡겨서 네네. 공정하냐, 공정하다라는 이제 이 판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도 확보했으니 이 정도면 이제는 찬성해 주려만 하지 않겠어라는 게 이런 이제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었고 반대쪽은 어떤 반대로 논리였나요? 이제 저기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스베스라든가 뭐 ISS 이런 데들이 반대를 권고를 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전히 두산 박캡의 밸류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산 박캡이라는 회사는 뭐 매출액도 뭐 9조 원, 뭐 영업이익도 1조 원대인 그쵸. 거고 이 그룹사 이익의 한 97%를 두산 박캡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캐시하고 그쵸. 굉장히 알짜 회사인 건데 이 두산 박캡을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옮기는데 이 두산 박캡의 밸류를 이거밖에 안 쳐준다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은 저렇게 반대하는 데들이 있지만 또 네. 한 군데 행동지 펀드인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얼라인 파트너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주 제안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여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얼라인이 두산 밥켓의 주당 가치를 뭐 예를 들어 추론 차입금이라든가 뭐 비영업 자산이라든가 상각장 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고려해서 적정 밸류를 산정을 보면 13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 개편안에서는 7만 원 정도로밖에 평가를 안 하고 있다. 갭이 너무 크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의 두산 밥켓의 실제 가치는 한 13만 원 정도 되니까 네. 7만 원 정도에 이렇게 개편하지 말고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지 말고 차라리 두산 밥켓 지분을 그냥 외부에 팔아. 그냥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지분을 매각을 하면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돈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걸로 투자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두산 마켓 지분을 지금 이제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게 46.06%거든요. 이걸 만약에 공개 경쟁 입찰을 매각하면 더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너희들이 사업 재편 이유로 밝혔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금 확보 이 목적에도 그게 더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돈도 거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로보틱스의 두산 밥켓을 이제 주당 한 7만 원 정도에 넘긴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었던 핵심 가치, 그러니까 두산 밥켓으로 인해서 갖고 있었던 핵심 가치를 그냥 특수관계인한테 염칼 처분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네.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사들도 이런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도 배임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이런 논리에 서스틴베스트라든가 이제 IS 이런 데들도 이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그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두산그룹이 이런 재편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두산 밥켓에 대한 그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두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제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배주주,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게 맞냐라는 네. 그게 이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이 됐던 건데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반대한 측의 의견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온라인 발이기는 하지만 뭐 외국계 회사들 있잖아요. 외국계 네네. 연기금들, 뭐 캐나다 공적연금이라든가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투자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시 그룹 트러스트,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이런 데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게 이제 온라인 측의 주장이에요. 네. 자, 결국에는 뭐 입장은 뭐 둘 다 팽팽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어쨌든 두산이 새로운 사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에너지 쪽과 앞으로 또 미래 산업인 로봇 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이 선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편이다라는 의견. 이걸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반쪽에서는 결국에 이거 오너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상품 개정 이야기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연결되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6.8%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어제 어느 정도의 그 입장을 내놨어요. 일단은 뭐 찬성한다는데 이게 완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건부죠. 네. 그러니까 어제 수체기를 열어서 결정을 한 게 이제 오늘 10일이잖아요. 네. 10일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가 보다 높으면 이제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단 거죠. 그쵸. 아니면 기권하겠어라는 건데 조건부 그 찬성이었죠. 10일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내일까지가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최종의 그러니까 D-1일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좀 염두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이 회사가 합병 분할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주주청구하기 전에 난 이거 반대해 그러면 회사에 이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좀 전달하면 회사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가가 조금 높으면 거기에 이제 응할 거고.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가보다 주가가 현재 주가가 높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주식 매수 예정가액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8,990원이고요. 28,990원. 두산 로보틱스가 84,472원이에요. 근데 네. 지금 두 종목의 주가가 다 이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막 강보합이네요. 떨어졌다가 네. 또 상승세로 반전했다가 뭐 잠깐 또 약법으로 돌아섰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두산 한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주가 좀 볼까요? 네. 두산 네. 로보틱스는 6%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주주들이.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실 이렇게 결정한 거는 그냥 결국 시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이제 뜻인 건데 주식 매수 청구가보다 시장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주주들이 이 M&A를 찬성한다. 난 이 동의한다는 거죠. M&A 네. 뭐 찬성 일세 뭐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낮다라는 낮으면은 거면 나 이 이건 M&A 아닌 것 반대.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약간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보고 그렇죠. 종가가 이제 만약에 뭐 2만 원을 못 넘는다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를 이제 행사를 해서 좀 비싼 가격에 두산 그쵸. 에너빌리티 주식을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뭐 어제 종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20% 넘게 올라야 돼요. 사실 이 주식 매수 예정가를 이제 넘어서려면. 그러면 쉽지 그래서 않을 것 이제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이런 정도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기권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좌초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죠. 네. 자, 이러면서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매수 예정 가격보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 20% 넘게 오늘 올라야 되는데 투산 로보틱스 지금 뭐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5%, 6% 하락세란 말입니다. 결국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그 가격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주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까요? 뭐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이 탄핵 정국, 이 계엄 사태 때문인데 맞아요. 또 이게 엮여 있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뭐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원전 사업인데 맞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이야기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종목인데 맞아요. 이러니까 주가가 뭐 속된 말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 탄핵 정국 그리고 이제 비상 계엄령 선포가 엄청 원망스러울 텐데 그쵸. 뭐 원전 수주 보면 또 뭐 체코 원전 수주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 원전 관련주들 많이 떴잖아요. 네. 근데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는 늘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뭐 블랙스완 같은 것도 좀 감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급락했고 어제도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3% 넘게 하락했고 그쵸. 두산 로보틱스도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면 이제 지난달 19일만 해도 뭐 22,8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면 충분히 할수 주식 매수 있었어요. 청구도 이제 많이 안 들어올 거고 국민연금도 이제 찬성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해볼만 하다라고 네. 했을 텐데 뭐 비상계엄 선포한 그 직전인 이제 3일만 해도 2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상계엄 선언한 그 다음날 2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 폭락했죠. 지금 이제 예. 17,000원대까지 밀린 거라서 뭘 탓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그룹사의 뭔가 절체절명에 뭔가 이렇게 과제라고 밀어붙였던 게 그러게요. 이런 변수로 좀 자초될 위기에 놓인 게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긴 네. 합니다. 자,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와, 이게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은 뭐 두산 그룹 네. 쪽에서도 전혀 몰랐겠죠.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희가. 자, 그러면 이제 두산이 어떻게 할지가
가장 궁금해합니다. 지금 일단은 분할 합병은 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12일에 임시주총도 안 그렇죠. 열린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일단은 뭐 정지시키고 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백지화할 건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7월에 처음에 이제 개편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반발이 일어나고 그 당국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단 철회했다가 다시 이제 네네, 내서 그렇죠. 제시를 한 다시 거잖아요. 준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오늘 종가를 보고 오늘 아니면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주총을 할 것인지 말지 것인지를 정할 텐데 이제 주총에서 이 합병안이 통과될 거냐? 네. 이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주식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쵸. 자금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뱉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청구한 그 주식매수 청구권 거기에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서면 분할 합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6천억 원이라는 건 약간 상징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할 합병에 성공하면 뭐 가스터빈 혹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등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하고 소액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전체 지분의 한 4.5% 정도 되면 6천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근데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0%대밖에 안 되고 5% 이상 주요주들이 별로 없어요. 국민연금 정도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청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청구하는 네. 게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6천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가능성이 높네요. 거의 이제 100%라고 볼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천억 원을 넘어서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여기는 행사 가격이 8만 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5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갭이 더 커요. 더 갭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럼 소액주들은 무조건 청구를 하는 게 맞다. 그쵸. 지금 이 타입 정국이 언제 진정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원전주는 당분간 못 갈 것 같은데 그쵸. 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원전주가 아니라고 쳐도 두산 그룹 내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재편안이 무산되고 이러면 또 이제 로보틱스는 사실 두산 밖에 이쪽으로 오면 훨씬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쵸.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되면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행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그룹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임시주총을 해봤자 이게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된다고 해도 주식매수 청구 가격 때문에 자금 그러게요. 부담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6천억 원 이상을 써서라도 이 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에 또 명분이 그쵸. 막 약간 어긋나니까 그쵸.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상한선을 높여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뭐 예를 들어 한 8천억 원까지 올리겠다 이러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처리를 하고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서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기간 이후에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분위기도 보고 이러면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저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두산 이 구조 개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들어보니까 두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을 몰랐고 뭐 설사 시장이 좀 회복돼서 주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과연 이걸 그 정도 6천억 원 넘는 금액을 써가면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또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훼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진퇴양난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뭐 탄핵 정국 이런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피해와 여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계속해서 두산의 개편 구조, 사업 개편 관련된 추진 사항은 저희도 계속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다음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센터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